파이썬으로 코딩 시작하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복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접하게 되면 반복문이란 용어를 자주 들어볼 수 있는데요. 반복문은 같은 작업을 여러 번 할 때 유용한 코드로 코드의 효율을 높이고 오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while문, for문이 있습니다. 반복문의 개념과 사용법을 익힌 뒤 실습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조건이 참인 경우 코드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while문에 대해 알아볼까요? 프로그램의 흐름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제어문 중 반복문은 특정 코드를 반복해서 실행할 때 사용하는 구문을 말합니다. 그중 while문은 조건이 참인 코드를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구문을 말합니다. while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 코드를 반복 실행하는 구조입니다. 조건이 거짓이 되면 while 구문은 종료됩니다. 기본 구조는 while 조건 콜론을 입력한 다음 아래 줄에서 탭 또는 띄어쓰기를 4번 하여 while문 안에 반복할 코드를 입력합니다. 조건 콜론을 적고 줄 바꿈을 한 뒤 들여쓰기 후 반복할 코드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건은 참 또는 거짓으로 평가될 수 있는 표현식입니다. 조건이 참이면 반복할 코드 블록이 실행되고 이후 조건을 다시 평가합니다. 조건이 거짓이 되면 반복이 종료됩니다. 예시 코드를 보며 자세히 알아봅시다. 우선 변수 넘버 안에 숫자 1을 할당하겠습니다. 그리고 while 뒤에 조건으로 변수 넘버가 5보다 작다를 넣겠습니다. 처음 설정한 값이 1이기 때문에 이 조건은 참이고 아래 코드가 실행될 것입니다. 참인 경우 변수 넘버를 출력하도록 한 뒤 1을 더한 값을 재할당합니다. 넘버의 값을 변화시켜 조건에 변화를 주기 위함입니다. 결과를 살펴볼까요? 변수 넘버가 5가 되면 조건은 거짓이 되고 더 이상 프로그램이 반복되지 않게 1부터 4까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수에 1을 더할 때 사용하였던 복합 할당 연산자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봅시다. 복합 할당 연산자란 기존 변수의 값에 특정 연산을 수행한 후 결과를 다시 변수에 저장하는 연산자를 말합니다. 예시를 보며 자세히 알아봅시다. 변수 a에 5를 더한 값을 a에 재할당하려면 a 등호 a 더하기 5와 같이 입력해주면 됩니다. 복합 연산자를 사용하면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a 더하기 등호 숫자 5와 같이 입력하면 됩니다. 빼기, 곱하기, 나눗셈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블록 코딩 사이트와 비교를 통해 while문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엔트리 흐름 탭에 있는 참인 동안 반복하기 블록이 앞서 설명한 while문 기본 구조와 동일한 블록인데요. 육각형 모양의 조건을 넣고 조건이 참인 경우 블록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시 코드를 블록 코딩으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라색 블록들은 변수와 관련된 블록이며 변수 값을 할당하거나 재할당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늘색 블록은 while문을 의미하는 코드로 예시에서는 숫자 변수가 5보다 작은 경우에 숫자 값을 1초 동안 말하고 변수에 1을 더한 값을 재할당하도록 하였습니다. while 구문은 조건식이 참인 경우에 코드를 반복하여 실행하였는데요. while 구문의 조건식으로 true를 입력해 두면 반복문이 무한히 실행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true의 첫 글자인 t는 불리언 자료형을 작성하는 방법에 따라 대문자로 작성해야 오류 없이 코드가 실행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입력해 보세요. while을 사용한 무한 반복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while true를 입력하여 조건문이 항상 참인 반복문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줄을 바꿔 들여쓰기 후 print hi라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무한하게 문자열 hi를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한 반복을 멈추기 위해서는 실행 중단 버튼을 눌러주세요. 상태를 기반으로 반복하는 코드를 통해 while문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사과, 바나나, 오렌지, 사과를 요소로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 과일 안에 문자열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제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while문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while 뒤에 사과인 과일 콜론이라고 입력해 봅시다. 과일 리스트 안에 사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코드로 만약 사과가 있다면 참일 것이고 없다면 거짓이 됩니다. 참일 경우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 줄을 바꾸고 들여쓰기를 합니다. 리스트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remove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remove 함수는 괄호 속에 있는 요소를 리스트에서 제거해주는 함수입니다. 실행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리스트에 사과가 있기 때문에 과일 리스트에서 사과를 제거하라는 코드가 동작하였고 리스트 과일 출력 결과 사과가 제거된 바나나와 오렌지만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move 함수만 사용한 경우와 while 문을 사용한 경우를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remove 함수를 단독으로 사용하면 리스트에서 특정 값을 한 번만 삭제합니다. 동일한 값이 여러 번 등장하더라도 처음으로 발견된 값만 삭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과일 리스트에도 사과가 2개 포함되어 있지만 하나만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while문과 함께 사용하면 리스트에 특정 값이 남아있는 동안 반복적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과일 리스트에 사과가 여러 개 있어도 모두 삭제될 때까지 remove 함수를 반복해서 적용합니다. 결과를 보면 바나나와 오렌지만 남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복문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인 break를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 내에서 특별 명령이나 기능을 수행하도록 예약된 단어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break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까요? break는 반복문을 벗어날 때 사용하는 키워드로 보통 무한 반복문을 벗어날 때 사용합니다. 예시 코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 줄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while문은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합니다. 그래서 조건 자리에 불리언 true를 입력하면 항상 참이므로 아래 코드 블록을 무한 반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해 input 함수를 사용합니다. input 함수 안에는 코드를 종료할까요? yes or no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변수 유저 인풋에 할당하였습니다. 그리고 print 함수를 사용하여 입력한 값이라는 문자열과 함께 사용자 입력 값을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무한 반복을 벗어나는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if문을 사용하여 유저 인풋이 y일 때 break 키워드를 사용하여 무한 반복을 벗어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실행 결과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를 실행하면 코드를 종료할까요? 나는 프롬프트가 뜹니다. n을 입력하면 입력한 값 n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코드를 종료할까요? 나는 프롬프트와 함께 사용자 입력 창이 뜹니다. 이 무한 반복을 벗어나기 위해 while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break 키워드가 실행되어 무한 반복을 종료합니다. 다음으로 반복문 키워드 continue를 알아보겠습니다. continue는 현재 반복을 건너뛰고 다음 반복으로 넘어갈 때 사용합니다. 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해당 반복의 나머지 코드를 건너뛰고 다음 반복을 실행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예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짝수는 출력하지 않고 홀수만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한 줄씩 살펴보겠습니다. 변수 넘버에 0을 할당합니다. while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변수 넘버가 5 이하일 때 반복을 합니다. 변수 넘버가 5 이하일 때 변수 넘버에 1을 더한 수를 재할당합니다. 첫 번째 반복에서는 넘버가 0이므로 재할당 후에는 1이 됩니다. 그 다음 if문을 사용하여 짝수와 홀수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는 나머지를 구하는 산수련 산자입니다. 변수 넘버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과 같다는 것은 변수 넘버가 짝수임을 의미합니다. 짝수일 때는 다음 반복으로 넘어가도록 continue를 사용하였습니다. 변수 넘버의 홀수이면 continue가 실행되지 않고 다음 코드를 실행합니다. 다음 코드가 print 넘버이므로 수가 출력됩니다. 반복문에서 사용되는 키워드 break와 continue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break와 continue는 while문뿐만 아니라 다음에 배울 포문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반복 가능한 객체에서 가져올 요소가 없을 때까지 반복을 수행하는 포문에 관하여 알아볼까요? 포문은 반복 가능한 객체의 요소를 하나씩 변수에 할당하며 각 요소에 대해 반복 작업을 수행합니다. 반복 가능한 객체에서 가져올 요소가 없을 때까지 반복합니다. 포문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포 변수인 반복 가능한 객체 콜론을 쓰고 줄바꿈과 4칸 들여쓰기 후 반복할 코드를 작성합니다. 반복 가능한 객체에는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문자열, 레인지 함수 등이 있습니다. 반복할 코드 앞에는 탭 또는 띄어쓰기 4번을 하여야 합니다. 리스트와 함께 사용하는 반복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변수 프루츠에 과일 리스트를 할당하였습니다. 포 프루트인 프루츠 콜론을 작성하였는데요. 프루트는 리스트의 요소를 하나씩 담을 변수입니다. 프루츠는 반복 가능한 객체인 리스트입니다. 프루츠 안에 요소가 남아있다면 프루트의 순서대로 할당되고 프린트 프루트가 실행됩니다. 결과를 보면 사과, 바나나, 체리가 출력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range 함수와 함께 사용하는 반복문입니다. range는 반복 가능한 객체입니다. range 함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range 함수는 지정한 범위 안에서 연속한 정수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range 함수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range 숫자는 0부터 숫자 빼기 1까지 연속한 정수를 반환합니다.
레인지 시작 숫자 콤마 끝 숫자는 시작 숫자부터 끝 숫자 빼기 1까지 연속한 정수를 반환합니다. 그리고 레인지 시작 숫자, 끝 숫자, 간격은 시작 숫자부터 끝 숫자 마이너스 1까지 간격을 준 정수를 반환합니다. for i in range 1,6 프린트 i를 살펴볼까요? 레인지 1,6은 1부터 6 직전의 정수를 반환합니다. 결과를 보면 1부터 5까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딕셔너리와 함께 포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개별 학생마다 다른 내용을 만들기 위한 코드입니다. 먼저 상담 일정이라는 딕셔너리를 생성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키로, 상담 일시를 밸류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포 자녀, 상담 시간인 상담 일정 탓 아이템즈 콜론을 작성하였습니다. 아이템즈 메서드는 딕셔너리의 키와 값상을 튜플 형태로 반환합니다. 그럼 키 값은 포 뒤에 있는 첫 번째 변수인 자녀에 담기고 값은 두 번째 변수인 상담 시간에 담깁니다. 그리고 F 문자열을 사용하여 변수에 담긴 내용과 문자열을 함께 출력합니다. 반복문에 대해 간단한 퀴즈를 직접 해결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해 봅시다. 사용자로부터 정수 n을 입력받아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세요. while문을 사용하여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예시 답안을 참고하여 여러분만의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포문을 사용하여 작성한 예시 답안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학생에게 개별적 내용을 담은 문자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코드를 문자로 보내고자 합니다. 학생 이름과 참여 코드를 딕셔너리에 저장하고 각 학생에게 땡땡 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코드는 무엇입니다라는 형식의 메시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예시 답안입니다. 예시 답안을 참고하여 여러분만의 코드를 작성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